안녕하세요. 오늘은 손소리복지관과 함께하는 대전의 역사 탐방, 주제가 산성의 도시 대전입니다. 지난번 한 번은 산 이야기를 했었고요. 다음번에는 대전의 하천과 대청호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 두 가지의 강의가 이번에 산성의 도시 대전을 들으실 때 약간의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산성의 도시 대전 이러면 대전에 성이 많나?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몇 개나 될까요? 산성이. 아마 다녀보신 성은 보문산성, 또 개족산 그 장동의 휴양림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개족산성이라고 있죠. 아마 이 정도의 산성을 아실 것 같아요. 근데 대전에 무려 현재 그 공식적으로 조사된 산성의 개수가 48개라고 합니다. 이 숫자는 전국에 있는 도시 중에 가장 많은 산성을 보유한 도시가 대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전을 산성의 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개족산성과 지련성, 보문산성 이렇게 쉽게 접근해서 산성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산성 위주로 대전의 산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번 보셨던 지도예요. 대동여 지도죠. 이 대동여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회덕현이 있고 가운데 공주목, 그 다음에 진잠현이 있습니다. 우리 대동여 지도는 1861년에 만들어진 지도잖아요. 근데 이 지도에 부호처럼 산성을 표시를 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산 표시에 하얀 구멍을 내서 고성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저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산성입니다. 왼쪽 편에 보시면 맨 위에 성이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산 표시가 있고 그 안에 동그라미가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산성은 안산동 산성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유성이라고 써있는 한자가 보이실 거예요. 거기에도 동그란 하얀 구멍이 있습니다. 바로 월평동 산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진잠현에 보시면 또 산성이 하나 보일 겁니다. 바로 옆에 있죠. 그곳은 지금의 흑석동 산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대동여 지도에도 대전의 산성이 세 곳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회덕현에 보시면 개족산이 보이시죠? 개족산의 그 그림을 잘 보시면 봉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개족산 이야기할 때 세종실록 지리지에 석성이 하나 있고 봉화가 한 곳이 있다 이런 아마 학습을 했을 겁니다. 바로 봉수대가 개족산성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150년 전의 지도에도 대전의 산성이 3개 그리고 봉수가 하나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자로 쉬운 글자니까요. 산성동입니다. 대전에 산성이 많기 때문에 산성동 하나쯤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대전만 있는 게 아니라 근처에 공주나 청주, 저 멀리 성남에도 산성동이라는 동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 동에는 분명히 산성이 있겠죠. 자, 산성의 이름은 사정성입니다. 그 산성의 이름이 사정성인데요. 모래사자에 우물정 해서 사정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대전의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한국효문화진흥원이라고 들어보셨죠? 뿌리공원 맞은편에 있는 바로 그 뒤에 있는 산에 산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대전에 있는 동명 중에 성이 들어가는 산성을 연상할 만한 그 동명이 하나 더 있어요. 무슨 동이 있을까? 유성에 있습니다. 진잠 근처에 있어요. 잘 안 떠올리시죠? 서울에만 성북동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대전에도 성북동이 있습니다. 백제 고어로 잣뒤라고 하는데요. 예, 성북동이 있고요. 다른 지역, 부산, 서울, 진주, 나주 이런 데에도 성북동이 있다고 합니다. 잘 보시면 사진 속에 성벽의 일부가 살짝 보이시죠? 네. 성북동 옆에 있는 글씨, 잣뒤라는 글씨를 해석해드리면 잣은 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뒤는 우리가 북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백제어로 잣뒤는 곧 한자로 성북이 되는 것이죠. 재밌는 거는 성모초등학교, 성모여고 교가에
잘 보시면 첫 번째 1절 가사죠. 개족산 봉화대에 불을 밝혀라 라고 하는 가사가 나옵니다. 지금은 가려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 그 성모여고에서 동북쪽을 바라보면 개족산성이 보였거든요. 아, 교과에도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전의 성이 공식적으로 조사된 게 무려 48개다. 아마 비공식적인 또 성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50여 개 이상 되는 그런 대전이 성을 보유한 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는 산성은 아마 많이들 가보셨을 거예요. 저 산성에 올라서 보시면 저 멀리 개족산성이 보입니다. 그 화살표들이 다 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방향을 약간 바꿔볼까요? 식장선 산 쪽에 화살표 쪽이 대부분 다 산성입니다. 규모가 좀 큰 거, 작은 거. 지역에서, 우리 대전에서는 작은 산성, 한 100m에서 뭐 2m 요 정도 되는 산성들은 보호 한 300m 정도 된다 그러면 산성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남쪽에도 보시면 일부 산성이 보이죠. 자, 그래서 특히 대전은 동편의 산성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차차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지도가 나왔네요. 저 지도 속에 보시면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지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원안에 관산성, 옥천 쪽에 있네요. 그리고 탄현이라는 거는 아마 역사 공부하시면서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 백골산성, 또 진뻘, 사태곡의 핏골, 이런 지명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명들은 언제 생겼을까요? 특히 백골산성은 해골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저 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해골이 막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핏골은 백제군사와 신라군사가 싸운 그 피가 내를 잃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핏골과 백골산성만 봐도 무시무시할 텐데요. 관산성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가 나옵니다. 삼국사기 기록에 554년에 관산성 전투가 있었거든요. 아마도 옥천에 관산성이라고 비정되는 주변에 전투가 크게 벌어지면서 그 작은 산성에서만 수만 명이 싸울 수는 없죠. 그래서 대전의 북쪽, 대전의 북쪽, 지금의 대청호 주변에 큰 전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약 150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관련된 지명이 백골산성이나 핏골같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의 모습이고요. 멀리 뾰족하게 보이는 산이 바로 백골산성입니다. 자, 삼국사기 기록을 조금 볼 수가 있는데요. 웅진시대의 기록, 그 다음에 사비시대의 기록, 또 대전 지역의 백제 부흥운동 시기의 기록들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저 기록에 보면 제가 색깔로 사정성이라든가 또 웅산성 이런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요. 표시가 여러 산성들이, 대전의 산성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사정성은 각 시기마다 다 보이는 거죠. 웅진시대, 또 사비시대, 또 백제 부흥 운동 시기, 이런 시기에 사정성이 다 보인다는 것은 아마도 사정성이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산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그 성이 있어서 마을 이름이 산성동이 된 바로 그 시기를 합니다. 삼국사기 기록 중에 김유신 열전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산 속에서 보면 막 백제 군사와 신라 군사가 싸우고 있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신라의 군사가 와서 이미 백제는 멸망했는데 그 성을 지켜서 무엇하느냐, 항복하고 내려온다면 부귀 영화를 누릴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바로 백제의 장수가 비록 성은 작지만 군사들의 사기가 높고 병기가 충분하니 죽기로 싸울지언정, 각오하고 싸울지언정 살아서 절대로 항복하지 않겠다, 이런 의기를 보여줬다라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나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금 개족산성으로 비정되는 곳의 스토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개족산성을 살펴보면요, 지금 성벽이 살짝 보입니다. 성벽이, 동벽 쪽에 성벽이 보이고요, 건물지, 또 봉수터, 또 남문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평면도를 보면 그 위치마다 표시를 해놨고요.
특히 봉수터, 저수지, 건물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 시민들은 남문지를 통해서 많이들 들어오시고요. 또 북쪽에 있는 건물지 근처로 이 성을 오르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행사를 하면서 개족산성의 그 깊 만들어 봤어요. 잘 보시면 특징이 남북 길게 되어 있는 직사각형 정도 모양인데요. 개족산 위치를 보시면 남쪽에 봉수대가 있고요. 또 동편 쪽에 호수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수지이죠. 작은 저수지가 있는 겁니다. 예전의 성벽과 성벽을 비교해서 보실 수 있는 곳인데요. 약 1500년 면석이 남아있는 성벽이 보이고요. 왼쪽은 보수한 그런 성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성벽의 느낌이 굉장히 차이가 있죠. 자, 다른 산성을 갔을 때는 저희들이 저런 둥글둥글한 그런 야구공만한 그런 몽돌, 뭐 난석이라고도 표현하고요. 넷돌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아마 무기가 떨어졌거나 이러면 저 돌을 성벽 위에서 아래로 던졌겠죠. 자, 근데 이상하게도 에는 다른 지역의 산성들, 특히 냇가에 가까운 산성들은 저런 동글동글한 야구공만한 돌들이 투석전을 할 때 쓰이는 돌들이 있는데, 이때까지 제가 열심히 개족산성을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대전에서는 큰 전투가 벌어지지 않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조금 더 땅 속에 묻혀있나? 뭐 이런 궁금증이 들기도 합니다. 멀리 보이면 어떤 행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산성이 많은 곳, 즉 산성의 도시 대전을 알리기 위해서 2010년도에 개족산성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작축제 그때의 모습들을 살필 수가 있고요. 이 싸움을 통해서, 이 전투를 통해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진혼제도 지냈고요. 그리고 전투 때문에 무리를 소개하거나 또 무예 시범을 보이는, 또 연극으로 만들어서 당시 삼국사기 기록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연극으로 한극 형태로 보여주는 그런 행사들이 함께 진행이 됐었습니다. 산처럼 어떤 연기가 솟고 있어. 저 연기를 통해서 우리가 딱 봉수를 재현했나? 봉화불을 재현했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맞습니다. 저희가 봉화를 재현하는 행사도 진행이 됐습니다. 많은 산들이 흙 속에 묻혀 있습니다.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속의 산성은 월평동 산성이에요. 아마 월평동은 다 아실 겁니다. 예전에는 신식농장 뒤쪽에 있는 산, 아마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부터 약 20년 전에 2001년으로 되어 있네요. 이 지역 산성의 일부를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흙을 이렇게 걷어냈더니 그 안에 옥수수 알처럼 아주 잘 다듬어진 성벽이 저렇게 존재한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산성으로, 아까 대동료 지도에도 나왔던 그런 산성으로 알 수 있습니다. 발굴만이 아니고요. 요즘에는 문화재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성벽 주변에 있는 수목들을 제거해 줍니다. 그러면서 옛 그 성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시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보존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지련성의 수목 제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성벽이 당시 백제 때 쌓았던 그 석이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주변에 수목을 제거하다 보니 멀리까지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서 산성 답사를 하는데 굉장히 좋아진, 좋은 분위기를 우리가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이곳에서 봤을 때 대청호도 보이고요. 또 멀리 대전 시내도 아주 조망되는, 가양 비례공원이라고 예전에 했는데 길치 근린공원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바로 옆에 지련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다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할 산성은 우리 시민들이 좋아하는 보문산성입니다. 복원한 이후의 초기의 모습이고요. 자란, 그리고 5월달에 굉장히 핍니다. 아주 멋지게 피는데요. 그때 그 장대류의 모습과 함께 담은 산성의 모습입니다. 많은 친구들과 함께, 학생들과 함께 이 산성을 찾는데요. 지금 보시는 평면도가
잘 보시면 등고선이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맨 위에 번호가 지금 7번, 그쪽이 가장 높은 곳이죠. 아까 보셨던 바로 그 장대들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장군이 군사들을 지휘했던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장대리에 올라갔을 때 대전 시내가 굉장히 잘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생들하고 갔을 때 벌써 한 10여 년 전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소개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 산성에 올라갔더니 학생들이 어떤 선생님 이게 돌 같아요. 근데 이상한 무늬가 있네요. 라고 가져온 것이 왼쪽에 있는 기와 조각입니다. 잘 보시면 아마 어른들은 보시고 기와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무늬가 뭘까요? 생선의 뼈?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골문이라고 부르는데요. 저 전형적으로 만들었던 그 기와의 무늬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 기와는 고려시대 때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백제가 멸망한 후에 이 산성은 사실 거의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고려시대 때 기와가 나왔다는 것은 참 특이한 일이죠.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몽고가 쳐들어왔을 때 그때 잠시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모두 다 산성 위에 올라가서 항전했던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시기에 사용하지 않았나라는 흔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아이들한테 이게 돌이 아니야, 기와 조각이야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그 산성의 지표에 있는 여러 쓰레기들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1인당 하나씩 한번 가지고 오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모였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실까요? 뭐 같아요? 1번을 주워온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이것은 단감시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기수도 별로 없고 발자국도 선명하기 때문에 아마 먹은 지 2, 3일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친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두 다 맞아 이렇게 하고 이 1번은 단감씨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2번은 사이다병이냐 아니면 소주병이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옛날에 이 산성에 소풍을 많이 왔으니까 아마도 사이다병일 거야 이렇게 해서 사이다병 조각으로 표시를 했고요. 3번을 잠깐 소개해 볼까요? 어떤 아이가 과자봉다리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세히 보고 저거는 과자봉다리가 아닌데 선생님, 우리 어머니가 미용실을 하는데요, 그 손님들이 오면 맥심 커피를 타주세요. 그래서 아마 맥심 커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서 다들 웃으면서 맞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4번과 7번은 보시다시피 고려 청자이고요. 11번은 처음에는 두꺼운 비닐이었기 때문에 한약봉지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애가 선생님, 우리 집에 포도즙을 먹는데요, 꼭 보라색이 있는 걸 보니까 포도즙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면서 함께 하하하 웃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9번은 지워진 흔적이 없는데요. 뭘까요? 11명의 아이들이 한 명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알아냈는데요. 뭐 같습니까? 복숭아 씨죠. 근데 11명의 친구들이 모두 몰랐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 이런 생각을 했죠. 엄마들이 복숭아를 다 깎아주는구나. 사과처럼.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먹지 못하고 복숭아 씨를 본 기억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 복숭아 씨를 알아차리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약간 씁쓸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렇게 대전에 산성들이 많다는 것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고요. 대표적인 산성, 계족산성, 지련성, 또 보문산성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이번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꼭 보문산성에 한번 올라가셔서 우리 아이들이 했던 것처럼 한번 살펴보시는, 또 재미있게 그런 일도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도시를 조망하시면서 삼국시대로 돌아가 보는 그런 상상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